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수원시절의 시즌2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주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 교수입니다. 마지막 시간 역시 저 혼자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조례는 수원시 경관조례입니다. 경관이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닌 거죠. 흔히 이제 도시경관을 얘기하는데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경관을 정의합니다. 경관은 자연과 인간에 의해서 형성되어 독특한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성을 보이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와 그 위에 물리적 구조물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학에서는 한눈에 들어오는 지역 전체의 모습, 즉 지표를 다채롭게 구성하는 문화의 물질적인 측면들의 집합과 독특한 배열 형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은 이제 도시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가 결국 이제 경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경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공간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지에 대한, 또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환경적인 조건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경관은 상당히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되는 기사를 좀 예전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중도일보 2017년 8월 23일자에 보니까요.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 경관 수준도 한층 높일 수 있는 울창한 도시숲을 2017년 3월부터 2018년이군요. 2018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11월까지 도시공원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삭막한 도시의 경관 속에서 또는 환경 속에서 이런 숲을 조성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53개의 공원에 느티나무 등의 교목 3,370주를 심는 이제 이런 숲을 완성을 할 것이고, 그것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광교 호수공원을 비롯한 이런 곳곳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2017년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조성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 한국 2022년 11월 15일자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태적인 건강성과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된 도시숲, 그리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 대해서 녹색 도시 우수 사례로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시숲 부문에서 3곳, 그리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 부문 3곳, 총 6군데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 두 도시가 사례로 선정이 됐는데요. 하나는 평택시의 통복천 도시바람길 숲이 도시숲 부문의 최우수 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수원시 수원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이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우수 사례로 각각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수원 산업단지 근처에 저는 가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미세먼지 차단 숲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또 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읽어드렸던 이제 그런 수원시의 도시숲 조성 사례가 일정 정도 결실을 본 하나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도시숲을 조성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경관도 아름다움도 갖춰야 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림청이 선정한 기준 중에 하나는 지역 주민들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숲의 조성에 참여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좀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수원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수원시가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2022년부터 권선구 소재의 수원 산단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숲인데, 이것은 그 산단을 둘러싸는 형태의 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관계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도시숲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저감,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숲을 확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겠다. 예. 근데 항상 이제 이런 문제들도 그렇죠. 도시숲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 하나의 방안인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도나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데요. 결국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숲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사실은 이제 지방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이런 경관과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요, 2017년에 수원시 이목동의 도시숲 그리고 광교산로의 가로수길이 또한 선정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나름 수원시가 이런 도시숲의 조성과 관련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그러니까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조례로 정해라 하는 것과 그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의들을 좀 볼까요? 경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경관법 7조에 따라서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고 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수립하는 계획. 수원시는 이제 수원시의 그 관내 경관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계획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경관 사업.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또 협정도 있습니다. 해당 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체결한 협정.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의 것이잖아요. 토지와 건축물은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이 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협정이 필요할 거고요. 또 아무리 개인의 소유물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는 이제 이런 이제 심의를 받아서 건축이라든지 시설물 등이 주변하고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내걸고 있는 경관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본 방향이 조례 3조에 있는데요. 경관 계획 및 관리는 경관 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여기서도 보시면 경관의 문제가 단순한 자연과 내진 식물과 같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 및 문화적 특색. 수원의 경우에는 이제 화성이 있고요.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가미된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고층 빌딩 위주의 이런 도시 경관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과 또는 역사 문화적인 그 것들과 잘 어우러지는 결국 이제 그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관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늘 그렇지만 이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일정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장은 시의 수원시겠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경관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아까 이제 협의 이런 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소유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런 측면들을 이제 추구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 전체적인 어떤 경관과는 또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뭐 건축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 행위를 통해서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통해서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이제 협력해야 되는 이런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으로서는요, 어떤 것들이 이제 이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로, 그다음에 광장, 수변 공간, 그죠? 그 하천 공간과 같은 공공 공간, 또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또는 주민 편의시설과 같은 공공 건축, 그리고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 가이드라인은 이제 개념적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건축물이나 가로, 길가겠죠.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 일종의 매뉴얼, 이런 내용들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관 계획에. 그리고 교량이나 송전탑, 상당히 이제 뭐 효율성이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한 기능상의 것 말고도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 뭐 이때 디자인은 단순히 외관만이 아니라요, 그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특히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아동, 임산부 등의 다양한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고려한 이런 이제 디자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색채나 재료 등 경관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 외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될 거고요. 또 여섯 번째는 야간 경관 관리. 요즘은 이제 그 밤의 아름다운 야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곱 번째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이라든지 산은 이제 자연에 속하는 것이겠고요. 수원의 화성이라든지 화성 행궁과 같은 또 이런 이제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역사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경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조는 특히 경관 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청회를 단순히 열 수 있다 또는 열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히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또는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전문성을 발휘해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나 또는 그 반영 결과를 발표자나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널리 알려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 국가 내지는 정부의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바로 이제 책임성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responsibility, 응답하는 거죠. 뭔가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한 뭐 국가 내지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 더 요구합니다. accountability라고 해서 책임, 그러니까 설명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수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수용할 수 없으면 왜 그런지, 또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해 가면서 정책을 수정해 가고 정책을 세워나가고 집행해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끊임없이 시민의 터잡은,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터잡은 행정이고 정부이고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당연히 공통적으로 요청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내면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지 여부, 수렴한다면 어떻게, 수렴 못한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드맵,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도시경관 관련 교육, 홍보 등에 대한 경관 인식의 개선에 대한 것, 기록화.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남문의 모습, 수원의 화성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것이 계속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요. 주요 공간이나 시설물의 설치 관리를 위한 것, 도시 구조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나 개선, 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하천 및 저수지의 정비나 개선, 어, 여러 가지 그죠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개선해야 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또 아까 경관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협정에 관여되는 사람들은 이제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제 사익이라고 하는 이제 사적인 권리도 보장함과 아울러 공익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겠고요. 그 경관 협정의 내용은 국토 개혁의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야간 경관에 관련된 것, 건축물의 녹화, 이제 초록색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제 뭐 나무를 심는거나 이런 조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존 관리, 하나의 건축물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에 있는 건축물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적절하게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한 것이 바로 그 내용으로서 담겨져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경관에 대한 얘기들을 아까 인터넷 검색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도시 경관은 단순히 외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드러내는 거울이자 텍스트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은 그 공간 내에서 또는 경관 내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삶을 재생산하는 이런 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삶은 물론이지만 이제 어떤 뭐 인성이라고 할지요. 어쨌든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감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아, 관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경관은 어떤 사람들이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결국은 어떻게 이제 맺어갈 건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에 쏙쏙 이제 수원시 조례 시즌 2의 첫 번째 조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로수에 관한 문제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로수의 모양을 어떻게 꾸미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관광적인 어쨌든 효과를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도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그런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살리고 그런 생명 존중의 사상이 역시 인간 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누군가가 사망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도시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시 경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 특히 사회적인 취약계층으로서의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또 이주민 외국인도 마찬가지겠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시즌 2에서 살펴보았었던 조례에 나타났었던 이 모든 것들이 뭐 경관으로 수렴되는 건 아니지만 경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질 높게 이렇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에 수원시 경관조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뭐 제 나름대로 하자면 경관은 단순히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도 그 구성원이라 볼 수 있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관도 하나의 요소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 전 세계의 정부 또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원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관통하는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조례를 우리가 자세히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조례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사회 문제까지도, 또는 전 세계가 또는 지구가 함께 대처해야 될 문제까지도 다 저는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족 그 조례를 얘기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구 위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과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지구 전체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경관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전에 보았었던 9개 조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되돌아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약속으로서, 그래서 법이 규율하고 처벌하는 이런 법의 측면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있는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눠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즌 2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시간 또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에 잘 지내시고, 이제 다음 회차는 없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다음 시즌 3에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